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저 주쌤,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이죠. 주쌤 김도영.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죠. 김혜선입니다. 여러분 9월 맞이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어제 이렇게 또 때도 좀 미루시고 9월 맞이를 좀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풍성한 한가위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야, 장이 9월 첫날 월봉을 첫 만드는 그날인데 그닥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장 지리부진하고 조금 지겹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만큼 9월 맞이하셨으니까 9월 전략도 잘 세워봐야겠죠.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9월장 전략으로 한번 심층적으로 달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등했던 코스피 지수가요. 오늘은 좀 휴식을 취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55% 하락에 그친 1924.81로 거래 마감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이면서 52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는요. 전일 대비해서 8.44% 오른 525.18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니까요. 네. 유가증권 시장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중소형주 쪽인 코스닥 쪽의 지수가 강한 상승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에이, 만약 셀트리온을 뺐다라면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둘 다 조금은 좀 쉬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네. 그 어느 때보다 9월의 첫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봉을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월봉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날 저희 스튜디오에 어떤 멘토분께서 나오셔서 이제 9월의 대전망 전략을 어떻게 세워주실지 어떤 분인지 혜선 씨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요. 정대희 멘토 그리고 이효열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요. 가는 8월에 굿바이를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오는 9월에 대해 하이라고 안녕 반갑게 맞아주지도 좀 못했던 것 같지만요. 네. 오늘 장 이 두 분은 9월 첫 거래일 날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볼까요? 정대희 멘토. 예. 네. 9월 첫 거래를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래도 좀 편하게 쉬어가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시장에 조금 시원하게 바라보셨어요? 예. 날씨도 많이 아침과 저녁 때 보면 예. 많이 선선해졌더라고요. 이제 좀 더위도 가실까요? 예, 더위도 좀 야간에 좀 아직까지는 좀 낮 동안에는 좀 햇빛이 쨍쨍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네. 야간에는 많이 선선해졌고 벌써 이제 가을 냄새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죠. 네. 예, 증시에서도 이제 조금은 폭염이라든가 장마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우리가 있는 증시에도 좀 가을 냄새가 좀 완연하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발점이 오늘 좀 편하게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던 장세였지만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를 생각하는 한동안 좀 편안하게 쉬었던 하루였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고요. 네. 자, 이효열 멘토 네. 9월장 이제 막 시작하는데요. 네. 혹시 어젯밤에 돼지 꿈이나 어제 좋은 꿈 꾸셨습니까? 뭐 좋은 꿈은 꾸지 못했습니다만 꾸셨다고 하시죠. 꿈 좀 살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게요. 좋은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줬고 일단은 8월에 연장선상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매수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우려했던 1920선의 저항 이런 부분이 오늘 그래도 오늘 주가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크게 하락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가 이효열 멘토가 상당히 192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가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차트를 통해서 왜 그 자리가 좀 중요했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완연하게 박스권 장세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증시 흐름이었고요. 또 최근에 이슈들이 좀 많았죠. 아시아 증시의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증시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지수 흐름을 좀 보시면 1920선 지표상으로 보면 121선 평균선이 되겠습니다. 120일 이동 평균선을 사실은 8월에 들어서 3번 정도
예, 3번 정도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약하게 지표상으로 보면 약간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의 모습이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거래소가 좀 쉬어간 거는 연속 3일 이상 올라왔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좀 네. 기술적 반등의 성격, 뭐 아까 셀트리온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파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증권 시장에 우리 이월 멘토를 통해서 내려오는 장기 평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22평선. 네. 하지만 거래량이 좀 더 강하게 좀 뽑아줬으면 했다라는 아쉬움을 좀 뒤로 해보고요. 자, 정대희 멘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특징의 업종들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뭐 수급의 특징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모처럼 또 코스닥에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지요?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금일 뭐 국내 업종에서는요. 일단 결과 장 마감 현황으로만 딱 보면 종이목재라든가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운수 창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네.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즉 조선 분야에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건설업 쪽에서도 대림산업이라든가 현대건설 이쪽 즉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지수를 견인을 해왔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여기에 또 음식용업이라든가 섬유유보 이런 내수 관련 종목들도 골고루 같이 움직임이 나와서 아무래도 이런 걸 보면 전반기 때에는 뭐 전기전자와 음식료업이 그 방어주들만 좀 움직였는데요. 지금은 최근에 뭐 전방업체 그 수출주라든가 그리고 내수주가 동시에 골고루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좀 지수는 좋지 않을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 560에서 8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대희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자, 시장 자체가 조금 쉬어가긴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특징적인 업종의 상승 부분이 두드러진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종이 목재 부분도 좀 있었고요. 네. 또한 의약품, 운수창고, 건설까지만 놓고 보면 내수 관련주 쪽의 상승 부분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이 장에서 아이쿠 하신 분들이 계세요. 바로 전기전자의 대장인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는 혼자 논다라고 했죠? 혼자 외톨이처럼 혼자 놀고 있는데, 자, 자동차 업종이 오늘 동반해서 좀 그닥 좋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네. 유월 멘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대차 부분으로도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자동차가 네. 좀 쉬어갔거든요. 왜 그랬죠?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전차 군단의 최근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좀 쉬어가는 의미도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환율이 좀 어느 정도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이 어느 수출주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세무조사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그러나 이것은 정기조사인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기조사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약간의 조정의 빌미를 주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아이쿠야 하고 깜짝 놀랄 수 있었던 부정적인 시그널이었는데 그게 정기조사였었으니까 피해갔는데요. 부품주들의 흐름은 좀 어떤지 짚어주시겠어요? 네, 부품주들도 전반적으로는 그 완성차 업체와 비슷한 흐름의 양상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조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흐름을 좀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부품주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좀 강했었는데, 그랬죠. 오늘 그 상승세가 조금은 탄력이 좀 약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군요. 역시 장군, 멍군 같이 완성차와 부품주는 같이 가야지 제맛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대희 멘토. 예. 오늘장 같은 경우는 혹시 테마 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나왔던 게 있나요? 일단 뭐 최근에 뭐 안철수 관련 그런 테마들이 좀 움직였었고요. 네. 그리고 평화공원 관련 그 DMZ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다라고 아, 여전히. 그렇게 좀 테마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여행주 중에서 우리가 네. 종목군 흐름을 갖고 한번 지켜볼까요? 여행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추석 연휴를 맞아서 아무래도 여행주들이 오늘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자, 뭐 타픽 종목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대투 정도가 뭐 타픽 정도. 하나투어 정도. 네. 요 종목이 하나투어. 하나투어라든가요. 뭐 요 종목을 좀 타픽 종목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양봉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전일 대비 뭐 50%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단지 일회성 테마보다는 좀 거래량, 수급이 좀 받쳐주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대희 멘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지 제대로 올라오는 반등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거래량이 수반될 때까지. 예, 거래량이 조금 수반이 되고 또 뭐 실적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좀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장에 대해서 살짝쿵 점검을 좀 해봤던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테마군들도 좀 돌았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완성차들, 자동차 부품들, 그동안 달렸던 편식되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했던 업종이 좀 쉬는 반면에 내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층적으로 오늘장을 점검을 더더욱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장 점검 영상 마무리해보고요. 이슈앤토크로 가볼까요? 네, 그리고 방송 중에는요, 멘토들의 내일장 승천주와 내일장 전략이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첫 거래일인 오늘장에서는 기대와 염려 속에 지수 공방을 벌이며 전날 대비 1.55포인트 하락한 1924.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달 들어서 중심과 주변 이슈 간의 세력 확대 국면이 훨씬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9월 증시 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과연 2,0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루에 10원 가까이 급락해 1,100원 선 붕괴를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8월 무역 수지가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달러가 유입되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환율 붕괴가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며 또 주목해야 할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앤토크에서 어머나! 도대체 얼마 만이에요, 혜선 씨? 기억나세요? 네. 한 5월 달에 급락이 있었죠. 환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전 잊어버렸어요. 그거보다 환율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야, 9월 달에 2,000포인트 탈환.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것 같거든요.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이고 상당히 심층적으로 달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시장이 뭔가 지르부진하면서 우리가 좀 놓쳤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이 환율, 원달러 환율의 급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론상으로 생각해 보면 환율이 급락이 나오면 지수의 폭등을 좀 견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데 네. 발목이 좀 잡혔던 것 같거든요. 그럼 환율로 우리가 묶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무역 수지 자체가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죠.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네. 어찌 보면 위험 자산에게 긍정. 하지만 이것을 대외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부정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멘토들과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환율이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이냐 부정이냐 발목을 잡을 것이냐 기름을 부어줘서 우상향 갈 것인가. 정대희 멘토, 오늘 환율이 왜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건가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제 최근에 양적 완화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그리고 또 경상수지에 대한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환율 하락에 대한 그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환율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를 잘 고르시면 특별히 국내 증시에 대해서 환율은 어차피 오르고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환율 하락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이런 것과 그리고 경상수지에 대한 국내 경상수지에 대한 흑자 전환이 아무래도 환율 하락을 좀 부추기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부분이다. 자, 이율 멘토. 지금 4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의 추이 자체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1,100원대에 도래를 했고, 차트상으로 보면 이미 조금 위험 수위 쪽으로 하방으로의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오늘장에서 수출주하고 생각해 보면 이래서 수출주들이 특히나 못 간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특이하게도 오늘 그 환율 수혜주 내수주 쪽이 좀 강세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네.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또 뭐 CJ제일제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음식료라든가 철강 그리고 또 이제 내수주들 위주가 아무래도 이제 수입이 많은 업체들이 아무래도 환율이 하락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또 움직였는데 일단 오늘 환율 하락의 원인은 일단은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8월 무역 수지가 계속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그러니까 달러를 매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워낙 강세가 됐던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네. 오늘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S&P에서 이제 신용등급 상향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직접적으로는 그 조선사들 특히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락 자체가 나왔군요. 그러면 자 이율 멘토, 네.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재밌는 그 흐름인데요.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환율이 하락했을 때가 1,050원이었고요. 최근에 반등했을 때가 1,150원이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고 오늘이 이제 1,100원을 찍었기 때문에 가장 중간값 정도 네. 중간까지 하락을 했는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물론 이제 계속 흑자도 좀 이어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제기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양적 완화 축소 이벤트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는 9월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1,100원대에서 하방 경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율 멘토, 환율이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지수에는 긍정으로 우리가 많이들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관점인데 환율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머문다면 증시도 재미없는 장세로 갈 수밖에 없으나요? 뭐 환율하고 아주 뭐 전체적인 큰 그림은 동행을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뭐 환율과 아주 유사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9월은 그렇게 따진다면 9월 증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 특히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아무래도 등락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대희 멘토는 지금 이율 멘토는 1,100원에 대한 하방 경직, 즉 여러분들 하방 경직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막 내려오다가요. 자,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놀이동산 에버랜드 가고 싶어지는데요.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 어느 정점에 대해서 이제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 경지, 그러니까 지지대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이율 멘토는 1,100원대의 지지력이 상당히 좀 강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정대 멘토는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예, 저도 뭐 일단 환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평균적으로 지금 가장 낮게 나왔던 데가 한 1,050원 정도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월 멘토님처럼 뭐 1,100원에서 1,050원 정도에서 아마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하게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스권. 예, 요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지금 걸려서 지금 최근에 뭐 월봉 차트로 보면 1,200원이 최고점입니다. 최근에 한동안. 그리고 뭐 1,054원이 가장 저점 정도가 되는데요. 네. 한 1,050원에서 1,100원 정도에서 좀 하방 경직성이 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더라도 한 1,200원 선 지금 정도를 좀 유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더도 동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두 분 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환율 차트에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좀 보니까 네. 그렇게 위험하게 급락이라든가 또다시 급등은 아닐 것이다. 박스권 1,050원에서 1,150원 밴드 쪽 그리고 우리 또 정대희 멘토 1,200원 정도까지 그 박스권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환율 추이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제가 결론 한번 내보죠. 환율 그렇게 집중해서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대희 멘토.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늘부터라도 환율 추이 굳이 신경 쓰지 말자. 예, 맞습니다.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특히 뭐 외환보 최근에 증시를 흔들고 있는 뭐 아시아 그 금융위기라든가 그리고 뭐 시리아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율에 약간 변동은 있겠지만 네.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좀 펀드멘탈을 많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외환 보유액이라든가 부채 비율에 대해서 좀 낮기 때문에 환율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대희 멘토는요. 환율 추이 우리가 앞으로 9월 증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분석을 너무 심층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가끔만 봐주면 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네. 이율 멘토는요. 그러면요. 환율 추이 그렇게 신경 예전처럼
안 봐도 될까요? 예전처럼은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워낙 이제 또 증시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불안하게 되면 항상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환율을 예의주시하는 것인데요. 네. 일단은 두 가지가 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역 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원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대외 변수 쪽에서 본다면 양적 완화 축소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부분도 또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 안에서 좀 갇혀있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들으셨죠? 아이고, 이런 요만한 혹 하나 더 붙일 뻔했어요. 혜선 씨도 옆에다가 혹 붙일 뻔했어요. 원달러 추이를 좀 봐야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분께서는 굳이 환율 추이를 좀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그런데 오늘 그래서 그랬을까요? 시장에서 수출주들은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근데 내수 관련주들은 상당히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좋았거든요. 네. 자, 과연 환율과 영향이 없이 자체 색깔로 온 것인지 멘토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월 멘토. 네. 오늘 이 내수 관련 음식료도 강했고요. 종이 목재도 강했습니다. 왜 강한 겁니까? 환율 취하고 영향 없는 건가요? 굉장히 좀 미묘한데요.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수주 쪽에 관심이 쏠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 조정이 있었죠. 사실 그동안에 전차 군단 위주로 수출처가 달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내수주가 상당히 가격 멜트가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등을 시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가적으로 더 반등하기엔 좀 어려운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중심은 전차 군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주에 대한 반등은 뭐 잠깐의 어떤 매매로 이용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수출주인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를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리한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그래요? 환율에 의해서 그리고 음식료와 종이 목재, 내수 관련주들이 반등을 놓을 때 수출주가 조금 쉬어간다면 네. 이때가 오히려 전차 군단한테는 매수의 기회를 잡아라. 이월 멘토의 공격적인 발언이었거든요. 네. 자, 정대의 멘토. 예. 오늘 음식료하고 종이 목재 내수 관련은 상당히 좀 강한 반등세가 좀 있었거든요. 예, 뭔가 꼭 그런 느낌이죠.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예, 뭐. 일시적인 건가요? 일단 뭐 저도 좀 일시적인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1분기의 흐름을 보면 그 음식료업이라든가 뭐 이런 통신주들이 또 전혀 방어주 차원에서 올라온 게 아니었고 또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방업체 뭐 수출주라든가 그리고 방어주 섹터가 전 하반기에 같이 골고루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월 매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일 뭐 이렇게 환율 하락에 의해서 내수주가 좀 강세를 보인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최근에 전차 군단이 잘 올라왔기 때문에 전차 군단이 잠깐 쉬어갈, 즉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뒷받침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결국 환율의 급락은 이제 전차 군단인 수출주가 쉬어가는 명분과 이유였을 뿐이다. 네. 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두 분 얘기를 하는 도중에 통신주가 얘기가 나왔어요. 통신주가 이슈가 하나가 정리가 됐죠? 이월 멘토 어떻게 정리가 됐죠? 네, 통신주 주파수 경매가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KT에 상당히 일단 유리한 쪽으로, 액면으로 보면은 이제 KT 유리한 쪽으로 1.8GHz 인접 그 대역을 얻었죠. KT가 얻었고, 또 SKT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LGU 플러스가 이제 2.6GHz죠. 그쪽 이제 대역을 얻었는데, 네. 저가 얻었습니다만 워낙 이제 그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LGU 플러스가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약보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KT가 오늘 상승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그 대형 이벤트였던 주파수 경매에서 승자로 언급을 KT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시장에서는 KT가 승자인 것처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왜 그러냐면 일단은 추가 비용 없이 그런 그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KT는 호재다. 그리고 LTE에서 사실 좀 뒤쳐져 있었거든요, KT가. 근데 네.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 뭐 이번 달부터도 이제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져서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는 반등세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LTE 그리고 LTA를 KT도 진행을 하는가 보군요. 네. 정대 멘토 예. 통신주 오늘 조금 극명하게 호불호가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예. 이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오늘 특히나 LGU 플러스 같은 경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뭐 저번에도 한번 통신주에 대해서 그 규제 때문에 뭐 그 국가에서 뭐 과징금이라든가 일시 정지, 즉 영업 정지에 대해서도 그때
그때도 좀 우려가 났는데 저는 통신주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최근 여러분들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통신주가 7년 만에 뭐 SK텔레콤이라든가 KT 그리고 LG U+, 3사가 동일하게 7년 만에 모처럼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 흐름을 당분간은 유지해주지 않을까. 주가라는 건 원래 한번 상승이 좀 들어가면 그 흐름을 좀 이어가려는 모습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아무래도 그런 건 큰 여파가 되지 않을 거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이 단기 악재가 완화가 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적으로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LG 플러스를 얘기했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좀 급락이 좀 나왔으니까요. 예.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통해 어느 자리점부터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작업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가장 좋은 추가 매수 자리는요. 일단 11,000원 정도에서 요 정도 좀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한번 11,000원 자리에서 좀 반등, 즉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약 120일, 300일 이평선 정도 제가 이렇게 파란색 선을 그어놨는데요. 요 정도에서 한번 주가가 좀 반등이 내려오면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반등 나오는 거 보고 그렇게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측을 하고 사지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정대희 멘토가 300일 이평선에 대해 네.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 사지 마시고요. 좀 공격 좀 하지 마세요. 네. 확인하고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단가를 작업해서 나오면 우상향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의 추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박스권이다라는 얘기와 거기에 따라서 오늘 매수주가 간 건 아무래도 극명하게 환율의 추이 때문에 반등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핑계와 명분이었다. 주도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통신주 쪽을 내수주 쪽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현재 기준은 이제 KT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웠죠.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LTE와 LTA, 특히나 LTA 광고를 안 하고 있는 곳이 한 곳입니다. 바로 KT죠. SK텔레콤과 LG U+는 광고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고 계시거든요. 네. 드디어 시작하면서 오늘 조금 그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통신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했던 시점을 오늘 하나 정도는 정리를 우리가 해봤죠. 그렇죠? 환율 추이 혹 다를 이유는 없다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9월 달 2,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지 가야만 돼야 하는지 정대희 멘토 9월 달 2,000포인트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일단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저도 9월 장세는 아무래도 조금 뭐 8월과 같은 좀 약간의 횡보, 즉 한 뭐 지금 현재 한 1,950포인트에서 밑으로 좀 한 1,820포인트 정도의 좀 박스권 행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현재 증시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뭐 시리아 그 공습이라든가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 이것도 있겠지만요. 가장 큰 거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아무래도 9월 달에 또 9월 18일과 17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아무래도 좀 테이퍼링 즉 시기와 규모를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주기 때문에 우리 긍정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일시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박스권 행보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혜선 씨, 네. 2,000포인트 찍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요. 이효일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마찬가지로 등락 국면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은 예측보다는 사실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네. 이 양적 완화가 언제 시행이 될지 사실 이제 미국의 속내가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아시아 위기까지 나오면서 미국이 또 이걸 좀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걸 빨리 시행을 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양적 완화 축소가 언제 시행이 될 거예요. 사실 이벤트가 많습니다. 이번 달에도 6일에 고용 동향이 또 발표가 되고요. 9일에도 부채 한도 조정도 있고요. 또 16일, 17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거쳐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몇 달 동안 저기 묵은지 하나 얘기했죠. 시캐스터 발동. 요거 잘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영향은 별로 없을까요, 정대희 멘토? 예, 저는 그거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이효일 멘토는요?
글쎄요. 일단은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채무한도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지출에 대해서 사실 물론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 영향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분이 9월달 저는 2,000포인트 갔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과 저랑 좀 잡고 가면 안 될까요? 추석인데.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거 나왔죠. 중국이 장중에 나왔고요. 그리고 장후에 유럽이 나왔습니다. 바로 구매관리지수 보면 PMI 자체가 제조업이죠. PMI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둘 다 나왔거든요. 네. 거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지표도 조금씩 호전돼 있고 유럽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며 거기에 중국까지 불을 지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긍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겁니까? 정대희 멘토? 아닙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양쪽 간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까지도 시장이 좀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좀 단기 악재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G3, 지금 미국과 유럽 경기의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 멀리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지수는 좋다. 즉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 한 해에는 결국은 2,000포인트, 즉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60에서 580까지 갈 수 있다. 단 그 시기의 조정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지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올 하반기에 2,000포인트는 찍을 수 있다. 정대희 멘토의 의견.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발표가 막 되고 있는 경제지표가 조금씩 경제가 회전되고 있다. 우상향하면서 긍정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답을 들을 수 있었고요. 9월달 당장 2,000포인트 찍기에는 돌발돼 있는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의견 같습니다. 네. 그럼 이월 멘토는요? 네. 비슷한 의견인데요. 말씀드렸듯이 2,000포인트를 가느냐는 시계 문제일 뿐이고요.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계속해서 1,800에서 2,000 선의 박스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2,000선을 도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종목이나 업종의 상승이 문제겠죠. 물론 지수도 문제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2,000포인트는 가되 지금 흐름상으로 9월달 특히나 이제 9월 위기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월에 어떤 이런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명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그럼 이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혜선 씨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혜선 씨 포트에 어떤 업종 반드시 넣어놔야 될까요? 9월달.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가장 지수가 올라간다면 지수 관련주가 역시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대변하는 전차 군단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주가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또 현대차로 대변되는 자동차군을 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정대희 멘토는요? 우리 혜선 씨 포트에 혜선 씨 이번에 좋은 차 하나 바꾸신대요. 근데 예. 조금 모자르시대요. 예. 그것 좀 어떻게 채워주려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 일단 최근에 8월 달에 움직임을 보면요.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오는 좀 시세가 대형주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 민감주를 비롯한 즉 철강, 조선, 화학, 기계 이런 업종들이 즉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요. 유럽이라든가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위주의 경기 민감주들을 한번 눌림목에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경기 민감주, 수출주. 네. 이월 멘토 같은 경우는 전차 건단을 콕 집어서 얘기를 좀 해주셨고, 혹시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실 만한 대형주. 예, 일단 저도 기아차를 제가 포트에 넣고 싶었는데, 네. 우리 이월 멘토님께서 포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승천주로 추천을 못했고요. 저도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거기에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그리고 저도 전기, 전자 쪽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고, 조금 하나 더 본다면 중공업 관련 종목들도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중공업까지 조금 긁어내서 좀 나왔습니다. 자, 혜선 씨. 네.
어떤 거 드실래요? 저는 그래도 가장 좋고 든든한 거 있잖아요. 뭐요? 저 그냥 IT 중에 뭐 삼성전자랑 기아차 그 정도? 삼성전자와 기아차.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종목이 여러분들과 우리 혜선 씨 계좌가 빵빵하게 좀 불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두 분한테 저도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좀 생겼습니다. 9월 옵션 만기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옵션 만기 이벤트 준비하지 않고 지금 그냥 매매 트레이딩 해도 될까요? 정대 이벤트? 저는 9월 달에 오히려 좀 뭐 선물 쪽도 좋을 것 같고요. 옵션 만기일이 지금 보시면 최근에 뭐 선물 쪽에 그 외국인들 누적 매수액을 보면 약 1조 2천억도의 순매수가 지금 누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상방적으로 좀 선물을 잡아놓고 있지 않을까 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큰 무리는 없을 거다. 라고 좀 말씀이 되겠고, 이미 8월 달에 충분히 주가 조정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 달에는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2월 멘토는요? 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도 일단 상방으로 계속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큰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환매수 또 이어지면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뭐 상승 기조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두 분 다 9월 옵션 만기일 상방 쪽 배팅과 상방 쪽 결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를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뭐 저는 더 이상 코멘트는 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 전략은 뭐 막장 토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상당히 지금 갈증이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공개방송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방송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의 바로 근접하게 접해서 들었던 얘기가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 종목이 조금 손실이 많이 나 있는데요. 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는 것인지 저도 역시 궁금하거든요. 정대인 멘토. 예. 중소형주 랠리는 오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 대형주 장세로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뭐 큰 굵직굵직한 자동차라든가 선박 쪽에 나와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코스닥 장세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올라올 거다. 즉 코스피도 가고 코스닥도 잘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IT 부품주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저는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간다고 코스피 따라가시고 코스닥 간다고 코스닥 따라가지 마시고 현재 종목들 즉 코스닥 종목을 갖고 계시면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시면 좋은 성과가 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코스닥도 반등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정대의 멘토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으로 같이 갈아타지도 말고 중소형 쪽으로 갑자기 갈아타지도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지금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쭉 밀고 한번 하방에까지 가보자. 잠깐 시간차의 시세의 변화일 뿐이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그러면 2월 멘토는요? 네. 뭐 저는 제 포트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대형주를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이런 조정을 활용해서 또한 담을 수 있는 게 역시 대형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소형주들이 이렇게 수익률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테마주도 좀 움직이고 있고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먼저 일단은 외국인들도 대형주를 좀 건드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를 건드린다면 당연히 그 하부의 부품들도 움직이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멘토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니까요. 자, 대형주는 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반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찬은 좀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죠. 그때 시세가 나올 때 반찬을 고루 섭취하고. 자, 2월 멘토는 지금부터는 대형주 쪽에 조금 집중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뭐 양쪽 다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안정적인 측면 그리고 좀 성향이 다릅니다. 투자 성향마다 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냥 끌고 가.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중소형주도 굉장히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또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중소형주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대형주로만 가느냐 중소형주로 가느냐라는 것이 답이 이 두 분과 함께도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개별 종목 장세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참 9월의 첫날인데 그렇게
쉽지 않은 전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 주식 승천 시즌2와 함께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더 상세하게 세워보는 어떨까? 이번 주 잘 세우면 한 달이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 장 이슈앤 토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순서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그 시간이 뭐예요? 새로운 종목을 발견하는 바로 그 시간이죠. 아, 그렇군요. 네. 어떤 종목, 그 승천주 시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하. 혜선 씨가 그러면 친절하게 좀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승천주입니다. 정대희 멘토가요, 2가지 새로운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원익 IPS는요, 다시 한번 들고 나오셨네요. 오늘 6%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향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엔터주가 오늘장 방긋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죠, SM 들고 오셨네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월 멘토의 포트는 조금 꽉 차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대희 멘토가 공격적으로 승천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얘긴즉슨 시장과 상관없다. 내 종목은 내가 관리한다, 가져간다라는 뜻 같은데요. 네. 정대희 멘토 우리 원익 IPS부터 시작 한번 해볼까요? 예, 원익 IPS도 앞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6월 좀 최근에 그 양쪽 하나 축소 우려 때문에요. 급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손절가를 제가 좀 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종목에 대해서 갖고 나온 이유는요. 뭐니 해도 주식은 가장 실적이라는 모멘텀만큼 가장 좋은 건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업종은요. 왜 실적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3분기에 더 좋을 수밖에 없냐. 즉 전방업체의 수혜가 확대가 되고 있다. 최근에 다시 양쪽 하나 축소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즉 삼성전자의 투자시설 확대, 즉 투자 확대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삼성전자에서 불식을 시켜줬습니다. 즉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요. 자,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는요. 반도체 쪽으로는 약 13조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약 6조 5천억 정도의 투자 예정을 지금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됐다. 그래서 2분기에도 다시 한번 실적이 동반해서 3분기에도 다시 한번 실적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전방업체에 대한 수혜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장비업체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도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올 3분기 분기별 실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기별 실적을 보면요. 예, 도표를 보면 나오겠지만 2분기에 약 48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고요. 3분기에는 약 66억 정도의 매출액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4억에서 약 19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예, 투자 포인트는요, 지금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자, 차트를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매매 전략 좀 세워보시죠. 예,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6,5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요. 매수가는 바로 지금 오늘 종가, 즉 7,020원 정도에 내일 바로 매수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일단 좀 길게 최근의 고점 7,840원까지 좀 잡아드리고 싶으나 장이 조금 불안한 관계로 단기 목표가 7,3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만약에 요 자리가 돌파가 되면 일단 단기 차익 실현을 좀 해주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가는 오늘 종가 7,020원 기준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 누려서 여러분들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여러분들 6,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까지 우리가 세워봤는데, 자, 우리가 여쭤되면 좀 궁금하죠, 혜선 씨. 뭐가요? 이게 과연 적정 주가당 지금 싼 건지, 비싼 그렇죠. 건지. 오늘 또 이월 멘토가 나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월 멘토. 네. 시원하게 정리해 주시죠. 문제는 일단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좀 아쉬운 거는 1분기에 좀 적자 전환을 했었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올해 예상치는 한 3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대로 좀 스토리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일단은 글쎄요. 그 전망을 좀 반영한다면
뭐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주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원익 IPS가 합병이 되고 나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반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정대인 멘토. 하반기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 1분기 실적 때문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주가 자체가 그렇게 싼 상태는 아니라는 의견 같거든요. 네, 뭐 일단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인지 좀 알겠고요. 자, 일단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실적이 가장 대두화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디까지 좀 예상치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그 삼성전자의 그 지분 비중이라든가 그리고 아무래도 즉 삼성이 중국 시안 쪽에다가 그 낸드 플래시 공장을 좀 앞당겨서 원래 시기보다 좀 앞당겨서 했고요. 내년 초에는 원익 IPS의 장비들이 그 시안 공장에 발주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전혀 걱정 없겠다. 그건 이미 확정이 된 거고 내년 정도에 그 장비들이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 소량의 물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뭐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들고 오신 종목이 SM이에요. 오랜만에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에서 엔터주를 보는 것 같은데요. SM 왜 들고 오셨죠? 예, 일단 뭐 SM을 잠깐만요. 예. 소녀시대 때문에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소녀시대는 좋아하지도 않고요. 사실 잠깐만요. 그런 발언 위험한데? 잠깐만요. 참 방금 뭐라고요? 예, 저는 뭐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소녀시대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분들도 예, 뭐, 저희는 들어 참 네. 그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예, 그죠? 뭐. 네, 개인적인 스타일은 있으니까요. 또 안티 또 만들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뭐 연예인은 잘 모르는데 워낙 몰라서 그래서. 네. 그래요. SM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죠.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실적 자체가 좀 우리 엔터 산업하면 국내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YG엔터와 SM 엔터테인먼트 두 업체가 있는데요. 실적이 2분기에 확연하게 좀 갈렸습니다. 2분기에 SM 같은 경우는 별도 기준으로 해서 좀 영업이익에서 좀 매출액은 증가가 됐으나 네. 영업이익에서 약간 좀 손실을 봤고요. 반면에 YG엔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에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의 모습을 좀 제가 이따 비교해 드릴 건데요. 차트의 모습은 둘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요. 실적이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게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엔터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최근에 일본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즉 환율에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풀려 나가고 있고요. 내년 네. 초까지 말씀을 드리면 뭐 별도 기준으로 약 400억에서 600억 정도 즉 환율에 영향을 받던 것들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된다.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 그 엑소라고 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 모르겠는데요. 으르렁 되고 있죠. 예, 으르렁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혜선 씨? 예. 모르셨나요? 네. 창피해. 한번 불러주시죠. 한 소절. 저 진짜 몰라요. 클라이막스. 진짜 몰라요. 이렇게 춤추면서요. 네. 여기 잠깐만, 여기 무대가. 죄송합니다. 제가 끝나고 보여드리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끝나고 여러분들 대변에서 저희가 다 모여서 우리 안방마님 혜선 씨의 으르렁인가? 춤 한번 보겠습니다. 좀 추시나 봐요. 네, 정경민도 이어서 해주시죠. 예, 마찬가지로 그 노래 제목 으르렁처럼요. 이 주식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 으르렁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매수해 보셔라. 즉 하반기에는 실적이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를 드린 가장 이유는요. 펀드멘탈 쪽으로는 일단 하반기 실적 개선이고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매출 부분이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제한적인 부분과 그리고 앞에 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뭐 좀 해소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도표를 보시면서 최근에 그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업 매출액은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좀 안 좋은 건요. 바로 그러니까 뭐 감가상각비죠. 그 소속사 매니지먼트 그 가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광고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감가상각비 증가, 즉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조금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거지 네. 특별히 회사의 펀드멘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는 환율이 조금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꺾이면서 그것들이 만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저 현상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던 거였죠?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 내년 초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자, 차트적으로 좀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래요.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2012년도 3분기 실적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잘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오겠지 하고선 주가가 올라왔는데 요때 여러분들 차트를 잘 보시면요. 요때 누가 샀느냐? 바로 기관이 샀습니다. 이 종목은 전형적인 기관의 좀 관리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기관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급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차트상 똑같은 형태를 갖고 가고 있다. 즉 쌍바닥을 다져주고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요 지점이 바로 기관 매수의 지점이었다. 지금도 똑같은 형태, 즉 쌍바닥을 다져주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돌면서 지금도 자 투자 수급을 보면요. 네. 자, 여러분들 기관이 첫 매수가 들어옵니다. SM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특히 투신권에서 첫 매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매수하고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달 주가를 보면요. 자, 2월달 주가가 올라올 때 여기 쫙 보시면 여기서부터죠.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네. 아까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잡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 매수가는요, 과감하게 오늘 34,550원 종가 기준으로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손절가는 3만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인 37,500원 정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을 좀 빼먹었는데요. 비중은, 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10%, SM은 15%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SM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잡아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대희 멘토가 얘기했던 이 종목만의 색깔. 그것이 지금 명분하게 분명하게 좀 매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네. 유열 멘토. 네. SM. 다 선반영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정대희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주가락이 있었어요. 사실 SM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7만원까지 넘어갔었죠. 주가가 상당히 한류 열풍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크게 급락이 좀 나왔었고요. 지금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7만원에서 지금 3만 5천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주가 한증 거의 반토막이 좀 나 있는 그쵸.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엔터테인먼트주 같은 경우도 좀 고퍼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자체만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소라든가 뭐 샤인이라든가 뭐 소녀시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롭게 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유열 멘토. 저보다 연배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방금 네. 뭐. 소속 가수들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쵸, 얘기하셨죠? 네. 그쵸?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저는 도저히 아까 누구 얘기하는데, 소녀시대는 기억을 하거든요. 소녀시대. 네, 역시나 걸그룹들은 기억하시네요. 거기만 기억해요. 네. 거기,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더듬지 마시고요. 네, 더듬지 네. 말아야 되는데, 참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혜선 씨. 네. SM과 원익 IPS 둘 중에 반드시 포트에 넣는다라면? 저는 그래도요, 원익 IPS를 고르고 싶네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라이벌이라 생각하시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래요, 엔터주. 알겠습니다. 네. 엔터주보다는 우리 안방마님 혜선 씨가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의 이제 추가적인 납품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원익 IPS 자체를 좀 선택했다. 네. 간택을 받은 원익 IPS가 더 잘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열풍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벌써 선반영된 SM이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칠지 궁금한데요. 자, 혜선 씨를 통해서 내일장 승천주 좀 더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놓치셨을 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대희 멘토의 오늘 내일장 승천주입니다. 두 가지 종목인데요. 첫 번째 원익 IPS의 매수가는요, 7,02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에 손절가 6,5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이어서 SM 살펴보면요. 매수가는요, 34,550원입니다. 목표가 38,000원에 손절가 3만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이왕이면 이제 두 종목 모두 다 상당히 강하게 좀 올라갔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내일장 승천주 여러분들도 기다리셨고 혜선 씨도 저출생 김도영도 기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가 지었으니까요. 이제 또 기다리던 시간이 왔죠. 그렇죠.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어떤 종목이 신규적으로 들어왔고 빠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자,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럴까요?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쌤플러스와 함께하세요. 그래요.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이 좀 왔습니다. 네. 혜선 씨, 누구부터 할까요? 도영 씨가요, 운영 원칙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자, 운영 원칙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지실 만큼 더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각각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의 자산과 맞추어서 가상계좌로 운영이 좀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수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밴드 적용을 해서 편입이 시도된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3천만원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러 갈까요? 네, 첫 번째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셀트론이 6일 만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가 급등이 나오면서 국제학회 속평을 받았다라는 얘기와 함께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권 37%로 다시 한번 플러스를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금일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아무래도 한국전력이겠죠. 유틸리티, 내수 관련주 부분에서 그리고 S-오일 이 부분도 조금은 쉬어가는 패턴이긴 했었지만요. 현재 기준에서 플러스권으로 나머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올라오면서 제일바이오 역시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출연하신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내일이요, 삼성 SDI 목표가를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대응하십니다. 오늘장 삼성 SDI는 0.3% 강보합으로 마감한 모습이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목표가를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승천주로는 원익 IPS와 SM 들고 오셨죠? 다시 한번 가격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익 IPS 매수가는요, 7,020원,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 6,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비중 2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SM 매수가 34,550원이고요. 목표가 38,000원에 손절가는 3만원 설정해 주시고요. 3만원 설정해 주셨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다음은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입니다. 최근에 연기금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부분에 아이러브 연기금 빨리 외치는 시간이 왔었으면 좋겠는데요. 엑서스 바이오와 코롱 생명과학 두 종목 모두 다 바이오 쪽 관련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은데요. 현재는 약 손실 구간으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3천만 원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멘토죠.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한 종목 들고 계시죠. SNC 엔진그룹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플러스 수익권입니다. 네, 여기까지 3천만 원 포트폴리오였고요.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요, 양순모 멘토 어린 왕자죠. 현재 3D 프린팅 쪽으로 테마의 대장 부분을 조금 반납하긴 했었지만 세준과 코덱스 인버스가 포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계속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주파수 경매에서 효율성이 높은 1.8GHz 대역을 놓친 LG U+는요, 좀 실망 매물이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장 마이너스 4.6%대로 하락하면서 아쉽게 손실 구간으로 전환했고요. 하나케미칼은 1.1%대로 상승하면서요, 수익률 좀 더 높여준 모습이네요. 다음은 김영금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겠습니다. 총 4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동성 하이캠이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도달함으로 인해서 수익 실현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성아이캠 같이 멘토링 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금일장 수익 실현으로 포트에 제외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세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이죠. 이상로 멘토의 포트입니다. 오전엔 한 단위요. 오늘장 시원하게 가준 모습입니다. 6%로 급등하면서 누적 수익률 현재 3.9%로 올라왔고요. 파트론 수익률도 5%대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억 원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신청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자가 132만 2천 원에 70만 원 재편입 시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가 현재 약 손실 구간에서 강력 보유 의견을 좀 주신 상태겠고요. 잠시 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앞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다시 132만 2천 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서 목표가 139만 8천 원, 손절가 없다, 비중 70%, 다시 재매수 관점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센도영 씨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상사가 7거래일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장도 2.8% 상승하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4.38% 수익 보고 계시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강보합세를 보였네요. 현재 1.32% 수익권입니다. 다음은 금일 출연하신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종목이 포트에 있는 상태인데요. 잠시 뒤 점검 시간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진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시장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은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종목 모두 다 플러스라는 거, 상당히 이번 장에서 가장 매력 있는 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이죠. 김용준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오늘은 쉬어갑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10% 바라보고 있고요. AP 시스템이 매수가 11,100원에 편입 성공하면서 플러스 수익권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내일장은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활짝 웃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 점검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혜선 씨 누구부터 할까요? 오늘이요. 이효연 멘토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이런 상당히 이번 포트 상당히 가장 좋게 지금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종목 기아차부터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역시 이제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이 또 흐름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업종이라든가 또 뭐 기업의 실적 가치가 좋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낸 상태에서 약간 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오늘에서도 좀 강한 흐름이 나왔죠. 지금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5일선을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밑꼬리를 달아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최근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뭐 현대차, 뭐 세무조사나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좀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유견 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역시 4만원 선에 대한 어떤 좀 숨고르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4만원의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숨고르기라면서 재차 상승 지도로 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4만원을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조정이었지만 보유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GS도 살펴주시죠. 네, GS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닥에서 충분히 좀 올라왔고요. 말씀드린
말씀드렸지만 5만 원이라는 어떤 저점을 확실히 다져주면서 지금 상승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3분기 실적, 이제 2분기 실적까지 발표가 다 됐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6만 원 선까지 그 이상의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진 디스플레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는 편입이 좀 안 된 거, 추가 매수 편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등 흐름이 나왔죠. 말씀드린 대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 스토리 그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3분기 태블릿 제품에 대한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된다면 충분히 과거의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 의견이 전체적으로 포트를 유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승천이 더더욱 크게 났으면 좋겠고요. 네. 자, 우리 능력자 정대인 멘토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 좀 한번 해볼까요? 삼성 SDI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목표가 상향 조정하셨던데. 예, 목표가 20만 원 제가 좀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오냐고 좀 목표가를 네. 늦게 드렸습니다. 저희 작가님한테. 네. 예, 그래서 목표가를 좀 뒤늦게 상향 조정해드렸고요. 요거는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손절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빠지던 올라가던 저 정대희 멘토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릴 테니까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 종목은 올 하반기까지 가져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 또한 이어서. 삼성 SDI는 무조건 보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최근에 뭐 하루 정도 주가가 밀렸는데요. 다시 이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이 지금 수급의 주체이기 때문에 오늘 투자 매매별 종합을 보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살펴볼까요? 예,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환율이 밀리면서 오늘 또 주가에도 약간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이 종목도 손절가 없고 목표가 이 종목도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하반기까지는 목표가 32,000원까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우 하이텍 또 짚어주셔야죠. 예, 성우 하이텍. 예, 성우 하이텍인데요. 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고 유명한 자동차 부품주, 부품주고요. 1분기 때 가장 핫 이슈가 됐던 뜨거운 종목이었죠.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가 13,500원 정도 손절가 드렸는데요. 요거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보유하시고 가져가셔라.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자동차주가 좀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요. 전혀 뭐 환율에 영향이 없고 그 추세대로 같이 가져가면 완성차와 함께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뭐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체크해드리면요. 네. 성화이텍. 예, 뭐 수급 좋습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꾸준하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까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호열 멘토 그리고 정대희 멘토의 포트에 꽉 차 있는 종목군들 자, 보유 의견 강력히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편입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 있고요. 혜선 씨 이제 중요한 시간 왔네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증시와 내일장 전략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 이제 9월에 2거래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네. 이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이 현재 휴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증시하면 아무래도 이제 나 혼자 자기의 색깔만으로 가고 있을 이제 유럽 증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겠고요. 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글로벌 증시 먼저 살펴보고 내일장 전략 세워볼까요? 네,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의 여지윤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유럽 동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유럽 주요국 주식시장이 중국 지표 호조 및 시리아 안도감으로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8월 제조업 PMI가 전달보다 0.7포인트 상승한 51.0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선보였는데요. 또 오늘 HSBC 홀딩스가 내놓은 8월 제조업 PMI 확정치도 7월보다 크게 오른 수치인 50.1을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군사 개입 전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잠시 시리아 군사 개입 문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나아진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 58분에 유로존 제주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상치 51.3을 소폭 상회하는 51.4로 2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로존의 회복세가 모멘텀을 얻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요. 중국발 그리고 유럽 자체적인 지표의 호재 속에서 강한 상승세 들어온다. 기술적으로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었던 자리가 이렇게 강한 양봉으로 감싸준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주시죠. 먼저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간장에서 나흘 연속 상승한 251.85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야간장의 경우에도 중국 지표 호조로 주간장 종가에서 0.4포인트 상승한 252.25에 시작해서 유로존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를 기점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3,443계약을 기록하고 있고요.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의 경우에는 155계약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181계약을 순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간 시장이 상당히 거의 껌딱지 장세 쪽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내일 주간장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사업부의 여지윤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글로벌 증시 쪽을 좀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미국이 좀 휴장인 상태에서 미국 선물 쪽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그 속에서 좀 살펴보니까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의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은 뭐 껌딱지가 되긴 했지만 우상향 쪽으로 수급은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내일 시초 부분의 영향력 상당히 긍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 전에 앞서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주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내일 한번 보니까요. 내일 또 주구장창 좀 나옵니다. 중국발 지표. 자, 엎친 데 하나 더 걸어서 못 먹어도 고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8월달 비제조업 PMI 지수가 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부합되면서 나올 수 있는지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내일 같은 경우는 유럽이 오늘 PMI가 하나 나왔었죠. 그 이후에 7월 생산자 물가가 좀 나옵니다. 이게 호조 쪽으로 계속 나와야지만 유럽에서는 경제 지표의 긍정이다라는 걸 화답해 볼 수 있겠고요. 드디어 이제 내일 미국이 개장을 하면서 이 영향을 좀 분명히 받을 겁니다. 아시아 시장과 유럽 증시 영향도 받겠지만 자체적인 지표를 받게 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 최근에 조금 뭔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7월 건설 지출 부분이 나오니까 특히나 ISM 제조업 지수 결과 추이 상당히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결국 우리나라장에서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발표 나오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 지난 수요일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 신규 매수는 아니다. 대차장고에 대한 환매수다라는 게 이제 판명이 났어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우상향 갈 것인지 수급 지속 여부가 주목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 이 두 분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전략을 세워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유열 멘토, 내일장. 당분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920선을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는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의 반등에서 거래량이 좀 약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보완할 만한 만회할 만한 대변수의 호재 속에서 아마 이 추세를 뚫어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전략은 코스피의 조정 시의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공백을 좀 메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셀트리온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만 코스피 대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많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길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내일도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별 종목 중심의 대응이 단기적으로는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형주에서의 저가 매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내일 2월 멘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정이 먼저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분할 매수 잡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도주군, 저의 포트에서도 전체적으로 큰 우상향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경기라든가 이런 경기가 굉장히 좋게 유럽, 중국, 미국이 다 이렇게 같이 엮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장중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려면 개별주, 낙폭이 컸던 종목으로 집중하자 2월 멘토 그 의견을 주셨고요. 네. 하지만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호흡적인 중장기적 긴 호흡을 놓고 보면 아랫꼬리 부분에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 원칙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도 시작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자, 정대희 멘토의 의견이 상당히 또 중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내일장 뭐뭐 체크를 해보고 그 체크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가장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은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기관과 외인 수급에 의해서 기존에 잘 가고 있던 최근 지금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들 운수장비라든가 철강, 조선, 화학이 과연 밀리 조정 없이 추가적으로 지수를 끌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약간 조정을 주면서 지수와 함께 내려올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조정의 후 매수가 되던가 그런 것들 좀 봐야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강력하게 지금 매수 지점이다. 예, 저점에 살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먼저 올라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차장고에 대한 환매수, 즉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먼저 그 대차장고에 갚기 위한 매수세가 먼저 들어온 거고 거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때는 다시 한번 코스닥 쪽으로 싹 갔다가 이렇게 서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 쪽을 여러분들 좀 지켜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피가 내려올 때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코스닥으로 한 템포 가셔서 거기서 좀 사익실현 하신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걸 보고 코스피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매수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대희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주가 먼저 떨어지면 내일부터 2월 멘토랑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일부터는 시작은 좀 하지 말아라.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먼저 갔다 와서 낙폭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지지력이 나온 자리에서 대형주로 모아가보자. 조금은 서로 다른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멘토링,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그 부분이 좀 맞춰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의견과 이열 멘토의 의견이 내일 조금은 틀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일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매수는 해도 된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 함께 해주신 멘토분들 보내드릴 시간이죠. 정대희 멘토 그리고 이효열 멘토 감사합니다. 네. 혜선 씨, 그런데 보내드리기 앞서서 우리도 가야 되는데 또 고지사항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가야 되는데요. 내일도 어김없이 릴레이 무방이 진행됩니다. 내일은요. 나무누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분들 샘플러스로 오셔서요. 나무누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일은요. 9월 새 판짜기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파헤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plus.centv.co.kr로 접속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plus.centv.co.kr이 어려우시면요. 포털 사이트에서 샘플러스 또는 주식 승천을 치시면 저희 서울경제TV나 저희 전문가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샘플러스를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도 있고요. 정재희 멘토도 있고 그리고 정재훈 멘토도 있고 이월 멘토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 덕분에 공개 방송은 잘 마무리 졌습니다. 내일 나무누 멘토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